건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습니다. 뿌연 연기 사이로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가까스로 몸을 추스른 기자가 발견한 건 위험에 빠진 소녀. 아이를 안고 황급히 빠져나온 뒤 놀란 아이를 위로합니다. Evet, artçı sarsıntılar devam ediyor. Oraya doğru geçmeyin. Hemen annenin yanına gelsen. Geç. Evet. 구조 작업이 벌어지는 현장 바로 옆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건물들. 강도 높은 여진이 이어지면서 도시는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잔해더미 안에서 한 소녀가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나옵니다. 겁에 질린 아이의 모습에 눈물을 참기 힘듭니다. 서둘러 응급처치를 받는 소녀. 여러 곳을 다쳤지만 살았다는 안도의 표정이 돌아옵니다. 벽면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아파트. 고가 사다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던 주민들은 이제야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풍비박산난 삶의 터전.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구조의 안간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튀르키예와 영유권 분쟁의 각종 외교 갈등으로 에게해의 영원한 앙숙인 그리스가 군용기에 구조 장비를 싣고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Η διάσωση και η σωτηρία όσο των περισσότερων ανθρώπων βρίσκονται στα συντρίμμια είναι μια δουλειά που λόγω εμπειρίας την ξέρουμε και εμείς αρκετά καλά και νομίζω στη συνέχεια θα πρέπει να δούμε. 과거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루마니아도 일찌감치 구조대원들을 실어보냈고 튀르키예가 나토 가입에 제동을 걸면서 얼굴을 붉힌 스웨덴과 핀란드도 신속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로 튀르키예와 갈등을 빚고 시리아와는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지원에 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חילוץ, הצלה ועזרה רפואית. אנחנו קיבלנו גם מביקורי מדיני פנייה לעזרה הומניטרית בסוריה. אני השארתי את זה. 튀르키예 교민이 150만 명에 이르는 독일은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서둘러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진 희생자를 위한 애도의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한 유엔도 긴급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The United Nations is mobilizing to support the emergency response, and so let's work together in solidarity to assist all those hit by this disaster.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지원을 약속해 두 나라 구조대가 현장에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가장 먼저 지원 의사를 밝힌 미국은 동맹인 튀르키예는 물론 테러 지원과 화학무기 사용 등을 이유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That effort will be underway soon with U.S. assistance, but also with funding for recovery and broader response efforts. The same is true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Saeed. 미 국무부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인도주의적 지원은 미국이 가장 적극적이었다며 이번에도 민간 단체를 통해 시리아에 대한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지난 2004년 성탄절 다음 날 일어난 인도네시아 대지진. 규모 9.15의 엄청난 강진이 쓰나미를 일으켜 인도양 연안 국가를 덮쳤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인도 등에서 모두 23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It is not so safe to live here now because of damaged island houses. 지난 2008년 올림픽에 들떠있던 중국 스촨성에 규모 8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실종됐고 이재민은 4,6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진앙이 바다가 아닌 육지여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진은 지난 2010년 카리브해 아이티에서 일어났습니다. 규모 7의 지진이 수도 포르토프랑스를 강타해 사망자는 31만 6천여 명, 건물 8만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부 태평양 연안에서 일어난 지진은 일본에는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명피해와 함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원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잦은 튀르키예는 지난 1999년 이즈미트에서 규모 7.4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 17,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무려 4.25%포인트나 높인 미국 연방준비제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상하긴 했지만 그 폭은 0.25%포인트에 그친 겁니다. We can now say, I think, for the first time, that the disinflationary process has started. We can see that, and we see it really in goods prices so far. Goods prices is a big sector.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따라가기 벅찼던 한국은행으로선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대출 이자로 금융 안정이 휘청이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경기 침체 속도도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네.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환율이 국채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우리가 환율이 지금 많이 낮아졌잖아요. 1,400원에서 지금 1,200원대로 왔는데. 다만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은 걸림돌입니다. 공공요금이 치솟으며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 오름폭을 오히려 키웠습니다. 공공요금이 오름으로써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실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이런 채널로 반영될 것인지는 1, 2월 달에 아마 지나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곤 해도 기준금리 격차가 이미 최대 1.25%포인트까지 벌어져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기준금리 동결과 추가 인상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3번 연속 빅스텝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3%가 됐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다음 달에도 0.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을 완화했지만 유럽 중앙은행은 인상폭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까지 꾸준한 속도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유로존 소비자 물가는 8.5% 올라 지난해 10월 10.6% 상승 이후 석 달 연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eeping interest rates at restrictive levels will over time reduce inflation by dampening demand, and will also guard against the risk of a persistent upward shift in inflation expectations. 하지만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실제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2.14%로 0.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발표문에 필요하면 계속해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겠다는 문구를 없애서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서울시는 4월에 지하철 기본요금을 3,4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의 요금 인상인데 최근 잇단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가 고통을 받고 있어 서울시 입장이 곤혹스럽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기획재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존해주면 요금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꼭 다가 아니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과 적자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할지를 국회 기재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오 시장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의 적자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인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지원은 교통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일이고 지하철이 없는 도시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재정 지원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운영과 관련된 것은 운송 사업자하고 지자체의 자체 결정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늘 정부는 신중하다. 노인단체는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서 적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이 서울 지하철은 해마다 1조 원대 적자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2025년 20%, 2035년엔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차 안전마저 위협받기 전에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과 순양함이 잔해수고 등을 위해 대서양에 대기한 가운데 스텔스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 한 발이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를 관통합니다. 지난달 28일 풍선을 처음 포착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격추입니다. Gosh, it was almost like a moving cloud coming down. And then the smoke was gone and it just started slowly going down further out towards the ocean. 버스 3대 정도의 크기인 풍선의 잔해는 최소 약 11km 반경에 떨어질 수 있어 바다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미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잔해는 수심 약 14m 정도의 얕은 곳에 떨어져 회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연방수사국과 함께 풍선의 잔해와 정찰용 장비 등 정보 가치가 있는 물체를 수거해서 침투 의도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Who sent the balloon into American airspace? I mean, that's an illegal act. I mean, this is U.S. territorial airspace. AP통신은 필요시 잠수부와 무인 함정도 동원될 예정이며 단기간에 수거를 완료할 것으로 당국자들이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격추를 지연하는 동안 정찰 풍선을 면밀히 관찰해서 정보 수집 능력과 기동 방식 등을 일정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as certainly trying to make a statement and test the water and see how the US would respond to this. 기상 관측력 민간 장비라고 주장해온 중국은 격추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과잉 반응이라며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풍선은 매달린 장비 중에 통상 기상 관측이나 민간 연구용으로는 쓰이지 않는 장비가 탑재됐을 뿐만 아니라 비행 고도와 거리를 확대한 정교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4월 트위터에 게시한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 비난 영상입니다. 민주당 소속 오마르 의원이 미국 이슬람 관계위원회 행사에서 9.11 테러를 언급하며 일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한 부분과 9.11 테러 장면을 교차 편집해 올렸습니다. CARE was founded after 9/11 because they recognized that some people did something. 오마르 의원은 재작년에는 트위터에 미국, 이스라엘, 하마스, 탈레반이 저지른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행위를 봤다며 반인륜적 범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이스라엘을 테러 단체와 동일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같은 해 미국 의원들이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협의회의 자금에 의해 움직인다고 비판했다가 반유대주의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면서 유대인인 맥스 밀러 공화당 의원이 오마르 의원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찬성 218대, 반대 211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은 투표 참가 의원 가운데 한 명이 기권했을 뿐 나머지는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이것은 누가 미국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면서 무슬림의 이민자고 아프리카 출신인 자신이 표적이 됐다는 것에 놀랄 사람이 있느냐면서 공화당 주도의 결의안을 비판했습니다. This debate today, it's about who gets to be an American. What opinions do we have to be counted as Americans? 미네소타주가 지역구인 오마르 의원은 소말리아 난민 출신으로 2019년 여성 무슬림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의원이 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발단은 최근 일본 전국에서 잇따라 일어난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노인 등이 혼자 사는 집을 노려 돈과 금품을 빼앗은 뒤 숨지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일이 적어도 20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련의 범행을 필리핀 수용소에 있는 인물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지에서 저지른 범죄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써 범행을 지시한 겁니다. The Bureau of Immigration has confiscated several telephones, and one of the Japanese nationals had 6 iPhones in his possession. And this is a subject of investigation now within the Bureau of Immigration because these cannot be tolerated. 일본 각지에서 실제 이뤄진 범행은 SNS로 아르바이트를 모아 실행했습니다. 한 건당 수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준다고 SNS에 구인 광고를 올리자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10대에서 30대까지 30여 명을 붙잡았습니다. 전국을 놀라게 한 이번 사건으로 일본 국회에서도 정부의 치안 대책을 놓고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もっともっときちんとやってればですね、今回の強盗っていうのはある種早い段階で端緒がつかめ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不審な訪問者に注意することなど、防犯対策について情報発信を徹底していくこと。 이 사건뿐 아니라 대중을 노린 무차별 범죄도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20년 만에 다시 형사 범죄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최근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종 범죄에 대응해 경찰관 배치를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 벌어질 일입니다. 개혁하자는 목소리는 진작부터 나왔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서 상황이 계속 나빠졌습니다. 정부는 3대 개혁 대상으로 꼽으며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회도 재정축의 시산 결과까지 독촉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더 오래 더 많이 내도록 한다는 방향은 어느 정도 잡힌 분위기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59살까지 내던 것을 단계적으로 64살까지 내도록 가입 연령 상한을 늘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하면 반대할 명분이 적습니다. 노인 1.1명을 생산 가능한 한 명이 부양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OECD 어떤 국가도 이 노인 부양률은 대체로 보면은 한 55에서 60%입니다. 20년 넘게 동결된 보험료율도 올리는 건 확실시 되는데 관건은 인상폭입니다. 재정축의 전문위원회는 여러 시나리오를 그리며 현행 보험료율 9%를 20%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지만 국회에선 15% 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올리는 것도 사상 최대 인상폭이라 정부는 조심스럽습니다.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 방안으로 이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소득 대체율을 올릴 것이냐 여부, 즉 얼마나 받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더 내게 하는 만큼 더 받게 하자는 온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맞선 형국입니다. 적절한 노후소득을 우리가 국민연금만으로 달성해야 되느냐, 그것은 또 다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들의 근로 유형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다르게 구성될 수 있고요. 국민연금법이 정한 국민연금 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은 오는 10월 말.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정부가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3,000제곱미터가 넘는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입니다. 온수 보일러와 열풍기로 최저 온도 4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정 온도보다 3도나 낮췄는데도 지난달 기름값과 전기, 가스 요금은 모두 300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나 늘었습니다. 갑자기 올라가다 보면
그게 흐트러져서 무리하게 온도를 낮춘다 그러면 사실 작물 생리도 안 좋아져서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 화훼 농가 역시 난방비 걱정에 전체 10,000제곱미터 가운데 절반은 온풍기를 못 틀고 있습니다. 온풍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온도가 5도 정도 낮아져 꽃 생육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꽃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조명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기요금 부담 탓에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기요금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난 70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비료값, 자재비 등도 줄줄이 오른 상황. 정부는 시설 원해 농가에 석 달간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작 난방비 비중이 높은 1, 2월은 지원 기간에서 빠졌습니다. 더욱이 전기요금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기름값이 너무 올라갔고 전기 온풍기로 시설을 바꿨는데 올해 갑작스레 이렇게 전기요금이 올라가니 지금 황당하고 어떻게 할 좀 대책이 지금 안 서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난방비는 치솟고 경기 침체로 인해 작물 소비는 줄어드는 이중고로 시설 재배 농가들이 어느 해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사된 역대 최강의 로켓으로 불리는 아르테미스 SLS 로켓. 50여 년 전 인류를 처음으로 달에 보냈던 세텀5 로켓의 연료 케로신보다 추력이 15% 더 향상된 액체 수소를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SLS 로켓을 비롯해 현재 로켓 기술로 화성까지 우주인을 보내려면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까지 우주 비행 기간을 현재보다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로켓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 분열을 이용해 로켓의 추력을 얻는 핵 추진 엔진입니다. NASA will partner with our longtime partner DARPA to develop and demonstrate advanced nuclear thermal propulsion, a revolutionary technology that will allow the United States to expand the possibilities for future human spaceflight missions. 핵 추진은 핵 분열을 이용해 섭씨 2,400도의 매우 높은 열을 만들어 이 열로 추진제를 가열해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케로신이나 액체 수소처럼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엔진보다 효율이 2배에서 5배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 분열을 하면 그 발생하는 열이 그냥 화학적 반응을 연소를 할 때보다 나오는 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이제 추진제를 수소를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즐을 빠져나오는 그런 운동 에너지가 훨씬 더 운동 에너지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나사는 50여 년 전 핵 추진 로켓 개발을 추진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핵 추진 엔진이 상용화돼 화성까지 비행 기간이 3개월 내외로 대폭 줄어들면 우주 비행 중 우주 방사선 노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비행 기간 단축으로 식량 등 보급품을 줄일 수 있어 더 많은 과학 장비를 로켓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사는 오는 2027년까지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과 함께 핵 열 추진 로켓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흰 가운 위에 어깨띠를 두른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사들이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비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데 반발하며 직접 지지 서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감염병 같을 때는 또 최전선 이렇게 나가야 될 때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저희 대한민국 국민 건강의 미래가 매우 걱정이 되고. 지난 1958년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은 시설 노후화와 비좁은 공간 등으로 20년간 논의 끝에 인근 방산동으로의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염병 의료 대응 총괄병원의 필요성이 커졌고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기부금이 더해지며 사업비도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 이전할 곳은 현재 의료원과 맞닿아 있는 옛 미군 공병단 용지로 규모는 4만 2천여 제곱미터, 현재 1.6배 수준입니다. 본원 이전과 함께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134병상이 새로 지어지는 등 모두 760병상 규모의 사업비 1조 7천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의료원보다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당초 보건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이 요구했던 1,050병상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기재부는 같은 진료권 안에 종합병원이 15개나 있어
병상이 초과 공급되는 데다 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 이용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료원 의사들은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때마다 기존 입원 환자를 내보내고 감염병에 대응하도록 한 정부가 낮은 병상 이용률을 이유로 든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 닥칠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축소한 예산과 규모,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적 미충족 의료 대응의 중추적 기능과 최후의 보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사업비 재조정과 병상 확대를 기재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유행 대응은 물론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와 질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지름 5.68m, 높이 2.2m, 둘레 17.8m의 국내 최대 규모 가마솥. 지난 2003년 국민화합을 도모하자는 김문배 전 괴산군수의 제안으로 2년이나 걸려 제작됐습니다. 제작비 5억 원에 43.5톤의 주철이 사용됐는데 일부 주민은 자기 집에 있던 고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만드는데 4번 실패하고 5번째 됐고 그다음에 본체를 2번 실패하고 3번째 됐는데 이런 어려운 것도 국민들의 의지, 그 성원이 이런 큰 일을 해냈다. 어렵게 가마솥이 완성됐지만 막상 활용은 안 됐습니다. 국민 화합 차원에서 밥짓기, 옥수수 삶기 등 이벤트에 사용해봤지만 가마솥 바닥이 두꺼워 조리가 잘 안 된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괴산군 가마솥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는 특별한 쓰임새 없이 괴산군이 유지 관리만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최근 송인원 괴산군수는 가마솥을 지역 대표 관광지인 산막이 엑길로 옮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주민 성금까지 들어간 가마솥을 마냥 내버려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송 군수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괴산 출신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SNS에 초대형 가마솥은 그 자리에 영구 보존해야 한다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예산의 거대한 낭비와 허위의식의 초라한 몰락을 보여준다며 지난 잘못을 경계하는 설치 미술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가마솥을 지켜본 괴산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아야 하니까 그 산막이 옛길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좀 놔도 사람들이 좀 지나다니는 데 놓으면 좋긴 좋겠는데 그래도 돈도 가니까 안 놓겠지. 국민 화합을 위해 만들었다는 가마솥이지만 15년 넘게 용도를 찾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주택이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하르키우에 있는 대학도 러시아 미사일 공습을 받아 일부 건물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네츠크 도시 바흐무트에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흐무트는 동부 돈바스 핵심 거점이어서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점점 더 많은 병력을 추가해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털어놓았습니다. Мені часто доводилося говорити, що ситуація на фронті жорстка і що ситуація стає жорсткіше. 여기에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 예비군 동원용으로 확보한 병력을 추가 투입해 군을 재편하면서 우크라이나 5곳 동시다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5일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Ми заодно партнерам офіційно завжди стверджуємо, що ми беремо на себе зобов'язання не застосовувати зброю від іноземних партнерів по території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최근 미국은 22억 달러 규모의 추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패키지를 준비 중이며 지원 대상 중에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km에 이르는 로켓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프랑스와 인접한 벨기에 소도시 투르네의 한 창고. 독일제 레오파르트 1 A5 전차 수십 대가 가득합니다. 보유 중인 전차만 50대로 8년 전 벨기에 국방부가 민간 무기상의 헐값에 팔아치운 것입니다. 당시 매각 가격은 대당 5천만 원, 말 그대로 고철값만 받았습니다. 미국과 독일, 폴란드 등 서방 측이 잇따라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할 때도 벨기에는 재고 전차가 없어 우두커니 지켜만 보았습니다. 결국 벨기에 정부가 전차를 보유한 무기상에 매입을 타진했지만 대당 50만 유로, 6억 7천만 원을 달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무기상은 자신의 전차에 관심 있는 국가는 많다며 배짱을 보이고 있습니다. But there's also the UK government, we're talking to the Swedish government, so there's a lot of governments interested, but we'll have to see what happens now. 벨기에 정부는 무기상이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하며 구입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전차가 고장난 상태이며 운영이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Rien ne nous empêche de les racheter, mais ils ne sont pas opérationnels. Et les racheter, ce n'est pas non plus les racheter à des prix déraisonnables. 그러나 최근 벨기에의 한 기업은 레오파르트 1 전차의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포탑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시험 결과 명중률이 크게 향상돼 주력 전차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던 주요 무기를 퇴물 취급해 내다버린 벨기에 정부가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수시로 공습 경보가 울리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유럽연합 EU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EU 가입 신청을 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EU 정상들은 두터운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The EU is with you today. The EU will be with you and your people tomorrow, and for as long as it takes. We will be right by your side. We are building, discussing and developing the future of Ukraine in the European Union. That is speaking more than 1,000 words.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 가입 협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며 목표는 올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4일 시행을 목표로 100억 유로, 약 13조 5천억 원 규모의 10차 제재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Ми дуже зацікавлені, щоб у Росії не було можливості відродити оборонне виробництво. Вони це роблять. Санкції уповільнили всі ці процеси. 정상들은 이번 제재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러시아 드론 부품 등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기존 제재 패키지의 허점을 막는 것 역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및 배상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거리 무기와 방공 무기 등 서방의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최근 포위 위기에 처한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